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 그동안의 사람들의 마음, 또 스트레스, 또 운해와 잔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특징, 또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일까, 이러한 내용과 또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에서 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 또 여러 가지로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까, 간단한 마음치유에 대해서 오늘 한두 가지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요. 또 여러 학파들에서 개발된 방법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내 마음을 한번 객관적으로 비춰보고, 또 작은 노력으로 작은 마음들의 상처는 쉽게 내가 스스로 소위 말하는 셀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해 보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인간의 특징과 사람 마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거나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친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자 할 때는 무엇인가 나와 그 사람이 같이 마음에서 공통의 영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거든요. 취미가 같거나 또 같은 학문을 통하여 서로 공부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같은 학교를 졸업을 하였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지역적으로 고향이 같거나 또 성장 과정이 비슷하거나, 또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에서, 특히 직장생활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이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러한 경우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통의 영역을 찾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공통 영역이 굉장히 어렵고 또 특별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들리는 것보다는 우리 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의식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다 무의식에서 발생됩니다. 또 무엇을 내 노력과 관계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도 무의식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의식은 우리 마음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의식보다 20만 배나 그 힘이 강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은 느끼지도 못하고 또 볼 수도 없지만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행동의 크기가, 그 행동의 위력이 의식보다 20만 배나 크다는 사실이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주의 깊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행동이 내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의식적인 행동보다, 의식적인 노력보다 20만 배나 크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마음에 힘든 것을 겪게 되면, 물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초기의 스트레스, 또 저항기, 말기까지 가서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한 치유는 일반 질병과 달리, 일반 질병은 어떤 통증이 생기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마음의 병은 사회생활이 불편할 때,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가 불편하기 시작할 때, 바로 마음의 치유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치유의 원인과 결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수록 어떤 사건이 끔찍하거나 매우 힘들었을 때, 그리고 일할 때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머리가 꽉 차서 일이 되지 않을 때, 유난히 힘든 일은 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일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직무 수행을 할 때도 많이 지장을 끼치죠. 이럴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일들은
우리가 멀리 눈을 감고서 내 앞에 힘든 광경이 있거나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마치 카메라의 줌 렌즈를 멀리 쭉 뽑으면 아주 멀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쭉쭉 뽑아서 10m, 20m, 30m, 50m, 100m까지 내가 줌 렌즈로 그 사람을 나로부터 분리시킨다 생각하면서 쭉 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번 분리시켜서 점이 될 때까지, 그 점이 사라질 때까지 분리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머리는 시키는 대로 상상하거나 시킨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한 결과 결국 마음이 힘든 그 광경이나 사람은 내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고통도 그만큼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NLP 심리기법에서는 관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건을 경험하거나 힘든 사건을 맞닥뜨릴 때는 바라보는 자세,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한번 취해 본다면 그러한 마음의 고통에서 간단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인관계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눈을 감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옛날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여행 처음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광경도 있을 것이고, 눈만 감으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지금 여기에 현재 불러와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또 그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완전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만끽하고 즐기고 다시 한번 체험을 해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 않고 늘 현재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든다고 했을 때 과거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추억을 지금 불러와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지금 일어나는 행복한 상황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편리한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을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association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까 바라봤다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할 때는 dissociation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심리치료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도 종종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또 현재 마음이 너무 황망하고 너무 정말 황폐해졌을 때 과거에 행복했던 걸 불러와서 또는 미래도 좋습니다. 미래를 미리 가서 그 광경을 지금 불러와서 여기에 느낄 때 우리 몸은 마치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처럼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느끼고 또 만끽하게 됩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처음에는 약간 낯설지만은 역시 우리가 심리치유나 심리치료의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남이 잘하는 것을 흉내내거나 또 부단히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는 일입니다. 이랬을 때 놀랍게도 우리 마음과 몸은 너무나 가벼워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하면 몸의 생리적인 변화도 달라진다고 해야 합니다. 또 거꾸로 몸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의 감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늘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만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용해서 심신치유라고 하는 이런 정신치료의 영역까지도 개발돼서 많은 노력들과 또 좋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슬플 때는, 힘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 눈앞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카메라 줌 렌즈를 마음속에서 작동하여 50m, 100m, 200m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분리를 시킨다면 놀랍게도 우리 몸은 그러한 마음의 고통에서 그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분리되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정말 아름다운 시절, 그리운 시절, 이런 행복한 추억을 통해서 현재 내가 삭막한 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고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행복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행복했던 그 과거의 그 상황을 지금 여기에 불러와서 직접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골고루 한번 맛을 봅니다. 무엇이 보이고 있거나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느낌이 내 몸에 느껴지는지. 그렇게 해서 비록 과거의 사건이지만 행복한 걸 지금 불러온다면 우리 몸은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일로 인식을 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몸 자체도, 우리 신체의 각 부위도 행복한 것처럼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행복의 감정이 우리 몸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이고, 정말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치유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